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0일 전호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에 2시에 말이죠, 이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의 새로운 강요를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8명 한 명 한 명 소개를 했거든요. 이 소개한 내용하고 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 이 기재부 장관, 추경호 현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두 분의 어떤 정책 운영 방향,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강요들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그리고 여가부 장관에는요,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기부 장관에는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을 지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뭐라고 이 지명에 말하자면 설명문이라고 할까요? 설명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선 할당과 안배, 이거는 뭐 대선 국면에서 얘기했듯이 그걸 하지 않고 그야말로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 나머지 분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증과 관련해서 송국 검증,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지키지 않았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역량과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직윤리,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검증, 이런 걸 하겠다, 3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외형적인 워딩만큼은 동일해요. 그러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장관 후보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하다 보면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이나 남녀, 이런 균형 있게 잡힐 거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8명의 강요군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8명의 이제 관료군을 발표를 쭉 했는데요. 오늘 직접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설명을 했습니다. 이 추경호 이 국민의힘 의원이죠. 기재부 장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잡고 의회와도 원만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삼선 국회의원, 제주지사 2차례를 지내면서 혁신적 도시 행정을 펼친 분이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 핵심 지역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할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체부 장관, 이 박보균 특별 고문인데요, 중앙일보.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카이스트 교수. 그래서 이제 박보균 장관과 관련해서는요,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다. 그리고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요, 행정관료로 통상산업정책을 두루 다뤘고 학계 진출 후엔 기술 혁신과 경제 분야 전문가로 첨단 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방장관 이종섭 이 전 합참 차장인데요, 육사 40기고 미 테네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인수위에서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미 안보 동맹에 큰 기여를 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력 구축을 하면서 동맹과 더 긴밀한 공유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과기부 장관, 이종호 연구소장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과기부 장관인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의 권위자다. 국내 연구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행정에 몸담아왔다.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하고 그리고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의 경륜 있는 전문가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렇게 이런 말하자면 장관 지명 이유, 이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건데, 이번 첫 임명된 8명의 장관을 보니까요. 나이는 평균 60.5세고 영남 지역이 대부분이고 서울대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보면요. 대신에 이제 2030 인사 발탁이 없었고 지역 균형을 위한 호남 인사 발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신 지역이라든가 성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능력 위주로만 인선했다라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는 60.5세인데요. 60대가 4명, 50대가 4명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61세, 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 62세,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68세, 그 다음에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61세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58세,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59세, 그 다음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56세,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5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지를 보면 영남이 5명으로 제일 높고요. 서울과 제주 그리고 충북이 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요 영남권의 경우에는 추경호 정호영 후보자가 대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섭 후보자는 경북 영천, 이창양 후보자는 경남 고성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종호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이 박보균 후보자는 서울, 김현숙은 충북 청주, 원희룡은 제주 서귀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 3명이에요. 원희룡, 이종호, 김현숙. 그 다음에 고려대 출신이 2명입니다. 추경호, 박보균. 그리고 경북대 출신이 1명입니다. 정호영. 그 다음에 육사 출신이 1명입니다. 이종섭. 카이스트 출신이 1명입니다. 이창양.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 원희룡과 그 다음에 추경호 이 내정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이 추경호 의원은요, 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 경력이 2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요직을 또 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이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통과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의 협조를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간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기재부에서도요 굉장히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추경호 의원이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임명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이 기재회견에서 밝힌 메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추경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조합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생활의 물가 그리고 민생 안정에 있다. 이거는 이 정책 목표치가 아주 잘 설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바로 서민계층이잖아요. 그리고 민생경제가 이미 파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의 회복, 민생경제의 파탄난 민생경제의 회복과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민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빨리 안정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책 우선순위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알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국내에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요,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 나가겠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얘기도 듣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이제 경제 완팀으로 꾸려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각 즉 인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을 탑으로 해서 이 경제 라인들을 보면 우선 금융위원장에 사실상 내정이 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김소영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이제 경제수석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재부 장관인 이 추경호, 그 다음에 똑같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이 최상목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는 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책통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 기능을 굉장히 중시하는 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시장 기능이 무시됐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 세 명이 이제 새롭게 경제 완팀을 이루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대반 문제점들을 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끌어내야 되는데요. 이미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추경호 의원도 얘기한 대로 물가 압력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현 1기 경제팀의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추경호 후보자가 밝힌 내용 중에서도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푸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과제예요. 자, 이게 과제.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 나가겠고 현장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겠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제 정책 그리고 시장 기능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이념에 입각해서 경제 정책을 풀어낸 경제 정책을 끌고 간 문재인 정권과 가장 대비되는 점이다. 그래서요, 이 성공의 확률이 일단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요, 원희룡 장관은요, 여기저기 장관 물망이 한 서너 군데 올라갔는데요. 결국 이번 8명 중에 제일 깜짝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7명은요, 전부 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은 뭐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면 국토 문제가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과 교통 문제인데 말이죠. 부동산과 교통 문제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깜짝 인선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정치인 아니냐. 그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민감한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문성 같은 거는 전혀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더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 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정권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다. 그리고요, 인수에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온 언급들에 너무 구속력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여러 분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의 괴리감을 파고들어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 문제에 관해서는요, 단순히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거시적 경제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거시적 흐름을 맞추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점은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깜짝 지명, 이런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데 정무적 중심을 갖고 종합적 역할을 하란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국토 전반 균형 발전에 당선인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그런 의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시킬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전문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득권이나 부분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 대변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달라는 게 당선인의 당부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젊은 세대 미래자산 형성이 초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부 출범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기획위원장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요, 이 청문회 준비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기획위원장 업무를 위임할 것은 위임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원희룡 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 이런 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아실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갖고 있는 중요한 현안, 제일 큰 게 집값 안정이에요.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당선인의 공약은 이 문재인 정권은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잡으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28번이나 내놨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대대적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250만 호 공급 공약,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수에서는 이미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 포스를 꾸려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지금 제일 무너진 사람들이 청년층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층을 위해서 약속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문제, 이게 또 하나의 큰 과제고, 그 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 계획, 이것도 중점 추진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면적 규제의 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바로 그게 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 규제 완화, 분양가 관련된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법 추진법 제정, 이런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상임위에서 이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협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이 원희룡 장관 후보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명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는 다른 중요 장관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섭 장관, 지금 정말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 장군의 장관이 탄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육사 출신이 오래간만에 장관직을 수임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외형적 이 평가 말고 과연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의 대대적 실패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 국방장관 이번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께 그 입장 그리고 전망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